이 제가 강의 이번 주거에 올려놨는데 연습 문제라고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가설이 7개 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풀어 나갈 거거든요. 풀어 나가면서 몇 가지 확인할 것들 짚고 넘어가고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랑 거의 한 80%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 그냥 이것처럼 이렇게 덩그러니 있진 않고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거고 사지선다 문제도 있을 거고요. 추가적인 몇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SPSS로 실습할 거는 딱 요렇게 7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배운 것들 각자 하나씩 있거든요. 각자 하나씩 이렇게 수행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글만 있으니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모스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직 걸리시는 거죠, 다운하는데. 다운로드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프레임워크부터 먼저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새로 깔려다 보니까 네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설치한 거. 네,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에이모스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SPSS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데이터랑 문제들은 조금씩 변수들은 바뀔 거지만 큰 틀은 똑같습니다. 큰 틀은 똑같을 거라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최종 연습 문제.sav라는 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SPSS 파일이라서 더블 클릭하면 열리실 거거든요. 아니면은 SPSS에서 파일 열기에서 데이터로 가셔서 이거를 열기 하시면 됩니다. 최종 연습 문제.sav. 네, 다들 데이터 열리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급 있고 근무 형태 연령 있고요. 직무 스트레스 1부터 3, 조직 지원 인식 1부터 3, 회복 탄력성 1부터 4까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직급은 지금 1, 2 사원, 2가 대리, 3이 과장 이상이고요. 근무 형태는 1이 사무직, 2가 현장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한글 파일에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설문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게 요인 분석이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의 차원 축소의 요인 분석으로 갈 겁니다. 분석의 차원 축소의 요인 분석. 이러고 가면은 요인 분석에 대한 창이 이렇게 뜨죠. 요인 분석에 대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직무 스트레스 1부터 3, 조직 지원 인식 1부터 3, 회복 탄력성 1부터 4까지 전체 다 넣어주시는 거죠. 전체 다 넣어주시고 기술 통계 클릭하셔서 여기서 KMO와 배틀넷의 구형성 검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KMO와 배틀넷의 구형성 검정을 클릭해 주시고 계속, 그리고 요인 회전 클릭하셔서 베리맥스, 요인 회전에서 베리맥스 클릭해 주시고 계속, 그리고 옵션에서 크기 순 정렬, 옵션에서 크기 순 정렬 클릭해 주시고 계속 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요인 분석할 변수들 전체를 넣고 기술 통계에서 KMO와 배틀넷의 구형성 검정, 요인 회전에서 베리맥스, 옵션에서 크기 순 정렬을 클릭하는 거죠. KMO와 배틀넷의 구형성 검정은 이 요인 분석 결과가 잘 나왔는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거고, 요인 회전은 여러 가지 회전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쉽게 회전하는 방법이 베리맥스라서 저희가 베리맥스를 클릭한 거고요. 크기순 정렬은 저희가 보기 쉽게 정렬해서 보려고 크기순 정렬을 클릭한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KMO 측도는 몇 이상이어야 됐죠?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라야 됐습니다. 0.5 이상이라야 됐고요. 그리고 배틀넷의 구형성 검정은 유효확률이 0.05보다 낮기 때문에 이 요인 분석은 타당하다, 적합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통성에서 일반적으로 이 추출값도 0.5 이상이라야 되는데 지금 회복 탄력성 4가 0.017이죠. 0.017로 나왔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 4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낮아서. 그래서 다시 분석에 차원 축소의 요인 분석으로 가겠죠. 새롭게 다시 가서 여기 있는 회복 탄력성 4를 빼줄 겁니다. 빼주고 확인 누르시면은 똑같이 KMO 측도도 0.5보다 높고 유효확률도 0.05보다 낮기 때문에 이 요인 분석도 적합하고, 지금 모든 공통성의 추출값이 0.5 이상이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9개의 변수를 넣어서 몇 개로 축소가 됐죠? 3개로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3개까지의 값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9개를 3개로 축소했을 때 이 3개로 축소했을 때 전체 9개를 얼만큼 설명하는가? 총 분산 설명력은 여기 있는 89.092가 되겠죠. 총 분산 설명력은 89.092가 됩니다. 그래서 3개만으로 9개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89%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분행렬이 아니고 우리는 베리맥스로 회전된 성분행렬을 보시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성분은 직무 스트레스 3, 직무 스트레스 2, 직무 스트레스 1이 묶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2는 회복 탄력성 3, 회복 탄력성 2, 회복 탄력성 1이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성분 3은 조직 지원 인식 1, 조직 지원 인식 3, 조직 지원 인식 2가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따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신뢰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 분석은 저희가 양방 2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환에 변수 계산을 들어가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죠. 직무 스트레스는 MEAN 평균을 내겠다. 직무 스트레스 1, 직무 스트레스 2, 직무 스트레스 3까지.
확인. 다시 변환에 변수 계산 가셔서 이번에는 조직 지원 인식이죠. 조직 지원 인식은 조직 지원 인식 1, 조직 지원 인식 2, 조직 지원 인식 3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수 계산에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MEAN 해서 회복 탄력성 1, 회복 탄력성 2, 회복 탄력성 3. 회복 탄력성 4는 저희가 요인 분석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안 넣어주는 거죠. 회복 탄력성 3까지 평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저희가 만들어준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인 분석 결과죠. 요인 분석 하실 때 제가 여기 시험 문제에는 넣어둘 건데 이거를 클릭해서 복사 컨트롤 C 하고 여기다 컨트롤 V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뭐 표가 이쁘게는 안 넣어지지만 그냥 이대로 수정할 필요 없이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다시 이 회전된 성분 행렬이라든가 제가 뭘 붙여 넣으라고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결과창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박스 쳐지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 결과가 붙여넣어집니다. 결과가.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굳이 예쁘게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이대로 그냥 붙여넣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요인 분석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설 2는 두 번째죠. 가설이 연령,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은 직원의 근무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근무 형태가 지금 사무직과 현장직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명목형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 밑에 있는 이것도 다 제가 문제에 적어둘 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면 되고 그 형태는 이제 식은 근무 형태는 연령,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회계 분석의 이분형 로지스틱이죠. 회계 분석의 이분형 로지스틱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종속 변수에 이제 이분형인 거를 넣어 주시면 되죠. 근무 형태를 넣어 주시고 나머지 아까 독립 변수들 연령,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을 여기 공별량이라는 곳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클릭하셔서 여기 호스모 적합도 검정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종속 변수에는 근무 형태,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이분형인 종속 변수를 넣어주시고 나머지 독립 변수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연령,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시고 옵션 클릭하셔서 호스모 적합도 검정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계속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면 로지스틱 회계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밑에 있는 블록 1부터 보겠습니다. 블록 1부터 보면은
여기 모형 요약 있죠? 코스모 적합도 검정 결과입니다. 이게 보면은 밑에 있죠? 네, 코스모 적합도 검정 결과가 유효확률이 0.380으로 0.05보다 높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가 적합하다, 같다. 내가 하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하다는 결과고요. 이거는 유효율 몇 이상이어야 적합한 거? 똑같이 0.05를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예측 분류표에서 예측에 보시면 분류 정확도는 77.6%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변수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변수들은 연령도 0.0보다 낮고 직무 스트레스, 조직 지원 인식, 회복 탄력성 모두 0.05보다 낮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지금 근무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를 잠시만요. 보시면은 네, 근무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령과 직무 스트레스는 지금 마이너스이고, 지금 마이너스죠. 조직 지원 인식과 회복 탄력성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연령이 1 증가할 때마다 어디에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지금 연령과 직무 스트레스만 마이너스니까 얘들은 증가할 때마다 연령과 직무 스트레스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무직과 현장직이죠. 현장직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애들은 증가할수록 사무직일 확률이 높고요. 마이너스인 애들은 증가할수록 현장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직무 스트레스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현장직에 속할 확률이 몇 배 증가하죠? 1.645배 증가하겠죠. 결국에 이제 이거는 그 EXP의 베타 값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직이 아니고 그 기준이 사무직이라서 사무직에 속할 확률이 0.645배니까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무직에 속할 확률이 1.645배 증가한다고 볼 수가, 그 현장직에 속할 확률은 반대가 증가해야 되니까 1.645배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하면 0.3375 네, 1.375 정도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기준은 지금 여기 있는 수치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기준은 사무직 1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속할 확률이 0.645배 증가한다 해도 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결국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가 로지스틱까지 된 거고 3번 회복 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지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그래서 조절 변수에 대한 그러니까 조절 효과에 대한 영향을 보는 거죠. 조절 효과에 대한 영향은 우선 저희가 화면이 위계적 회귀를 할 거고요. 독립 변수는 직무가 어디로 가죠? 조직 인식으로 가는데 조절 효과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두 번째가 독립 플러스 조절이 종속 변수에, 세 번째가 독립 플러스 조절 플러스 상호작용이 종속 변수였죠. 하나씩 증가했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선 가장 처음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변환의 변수 계산이죠. 왜냐하면은 상호작용항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목표 변수는 상호작용항으로 해주시고요. 얘는 독립 변수 곱하기 조절 변수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곱하기 조직 지원 회복 탄력성. 직무 스트레스 곱하기 회복 탄력성으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상호작용항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귀 분석의 선형으로 가줍니다. 회귀 분석의 선형으로 가주겠죠. 그래서 여기 종속 변수에는 회복 조직 지원 인식 그대로 넣어주시고, 독립 변수의 첫 번째가 직무 스트레스죠. 독립 변수에 직무 스트레스 넣어주시고, 두 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플러스 회복 탄력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다음을 눌렀었습니다. 다음을 눌러서 회복 탄력성 다음 거 넣어주시고, 또 그 다음은 직무 스트레스 플러스 회복 탄력성 플러스 상호작용항이니까 여기다가 다음 눌러서 상호작용항을 넣어줬죠. 각각의 블록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는 직무 스트레스만 하고, 그 다음에는 직무 스트레스에다가 회복 탄력성을 더해서 하고, 그 다음 거에다가는 상호작용항까지 더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겠죠. 그래서 블록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옵션 들어가셔서 옵션이 아니네요. 통계량 들어가셔서 R 제곱 변화량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통계량에 R 제곱 변화량을 클릭해 주시고요.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절 효과 분석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상호작용항이 의미 있게 나오는지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모형 3일 때의 유의확률 F 변화량이 0.05보다 낮아야 되는데 이게 낮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조절 효과의 영향 R 스퀘어 R 제곱 변화량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조절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모형은 모두
모형에 대한 유효확률은 모두 0.05보다 낮기 때문에 모형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래 개수 보시면은 다른 거는 다 0.05보다 낮아서 유의미한데 여기 3일 때, 모형 3일 때의 상호작용항 보시면은 유효확률이 0.170으로 유의하지 않죠. 그러면은 얘의 결과는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가설이 회복 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지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라고 봤지만 이 회복 탄력성은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지원 인식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똑같죠. 그 독립 변수도 직무 스트레스 똑같고 종속 변수도 조직 지원 인식이 똑같은데 회복 탄력성이 조절 효과가 아니고 매개 효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직무가 조직인데 여기에 매개 효과로 회복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로 하는 게 우선 직무 화살표를 다 보면 되죠. 화살표. 직무가 회복으로. 직무가 회복으로. 두 번째는 직무가 조직으로. 직무가 조직으로. 세 번째는 직무가 회복을 거쳐 조직으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는 회복이 조직으로지만 직무가 회복을 거쳐 조직으로죠. 그래서 직무 플러스 회복이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세 개의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 똑같이 선형으로 가주시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없애기 위해서 재설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을 클릭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직무가 회복으로. 회복이 종속 변수고 직무가 블록으로, 독립 변수로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이제 종속 변수가 아래 있게 바뀌기 때문에 블록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블록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r 제곱이 0.199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모형은 f 값이 123이고 유효확률이 0.0보다 낮기 때문에 모형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수는 직무 스트레스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0.437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0.437이고 SE가 0.0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둘 다 유의미하죠. 0.05보다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 다시 회귀 분석에 선형으로 가죠. 회귀 분석에 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정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종속은 조직이죠. 종속에다가 조직 지원 인식 넣어주시고요. 블록은 첫 번째 직무죠.
직무 스트레스를 독립 변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는 똑같이 회복이 생겼죠. 독립 변수에. 그래서 다음 눌러서 블록 2에다가 회복 탄력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거의 모형 1 여기서 말하는 모형 1은 직무가 조직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R제곱이 0.1879. 그 다음에 모형 2는 직무가 회복을 거쳐 조직으로 가는 거죠. 얘는 R스퀘어가 0.283. 둘 다 안오바 창에서 보면은 모형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 보시면은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0.422고요. 그리고 여기는 회복 탄력성의 영향은 보시면은 0.344죠. 아까 마이너스 나왔죠. 0.344고 SE는 0.04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별별별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벨 테스트 계산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여기 적어준 수칙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소벨 테스트라고 검색하시거나 제 강의 자료에 URL이 있긴 한데 여기 있는 프리 소벨 테스트 캘큘레이터라는 것을 들어가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물론 이게 없어도 계산식이 있어서 식대로 계산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에다가 마이너스 0.437, B에다가 0.344, SE는 여기 있는 갈로 이거죠. 0.039, 다음 0.042 넣고 calculate 하면은 얘가 이렇게 유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0.05보다 낮기 때문에 엄청 낮은 숫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0.0 나온 게 0.05보다 낮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복 탄력성은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지원 인식 간에 조절 효과는 없었지만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서 조절 효과는 없었지만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벨 테스트로 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그림을 제가 똑같이 그려놔서 여기 그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죠. 그래서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저기 화살표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A에는 마이너스 0.437, B에는 0.344, SEA에는 0.039, SEB에는 0.042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의 경우는 부분 매개일까요? 완전 매개일까요? 완전 매개 효과는 저희가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가 있었죠. 얘는 지금 부분 매개입니다. 완전 매개라는 것은 이 매개 효과로만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때죠. 그래서 얘가 유의미하지 않아야 됩니다. 2번이. 그렇지만 지금은 얘가 유의미하죠. 매개 효과를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매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5, 6, 7번은 지난 시간 때 배운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공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고 하면은 3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조 방정식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 저희가 여기 보면 가설이 직급과 근무 형태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2개인 거죠. 즉 집단 변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집단 변수로 직급과 근무 형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직무 스트레스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분석에 일반 선형 모형이죠. 네. 일반 선형 모형의 1별량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분석의 일반 선형 모형의 1별량. 여기다가 종속 변수에는 직무 스트레스가 들어가겠죠. 종속 변수에 직무 스트레스가 들어갈 거고 고정 요인에다가 우리가 방금 본 직급과 근무 형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2개의 집단을 넣어주시면 되죠. 독립 변수. 직급과 근무 형태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사후 분석 들어가셔서 사후 분석해야 되죠. 어떤 거에 대해서요? 집단이 3개 이상 나눠진 거에 대해서. 직급이 지금 3까지 있죠. 그래서 직급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분분산 가정함에 쉐페 클릭해 주시고 사후 분석으로는 저희가 쉐페를 보도록 하겠다라고 해주시고요. 계속. 그리고 옵션에서 여기 있는 동질성 검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동질성 검정이라 여기 기술 통계량도 같이 클릭하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량 동질성 검정. 또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일별량 분산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동질성 검정 결과는 유효확률이 0.367로 0.0보다 높기 때문에 등분산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급과 근무 형태를 넣어줬는데 직급은 지금 유효확률이 0.852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직급은 유의미하지 않고 근무 형태는 0.0보다 낮기 때문에 유의미하죠. 즉 근무 형태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급과 근무 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해 보면은 딱 0.05네요. 보통 이러면은 이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하다라고 한다면은 얘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의미한 게 지금 근무 형태인데 근무 형태는 사무직과 현장직이죠. 그래서 이 사원, 대리, 과장 이상 나누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사무직과 현장직을 보면은 사무직이 더 높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사무직이 현장직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령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근무 형태에 따라 회복 탄력성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령을 통제한다. 즉 연령을 공별량으로 넣어서 공분산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시 분석에 일반 선형 모형의 일별량으로 갑니다. 분석에 일반 선형 모형의 일별량으로 가시면은 여기다가 재설정 다시 눌러주시고요. 종속 변수의 직무 스트레스 맞죠? 회복 탄력성이에요. 종속 변수의 회복 탄력성 넣어주시고 독립 변수가 근무 형태죠. 고정 요인에다가 근무 형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공별량으로 연령이기 때문에 공별량의 연령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옵션에 기술 통계량이랑 동질성 검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분산 동질성 검정은 유학률이 0.429로 분분산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은 연령은 지금 유의미하지 않고 근무 형태만 유의미하네요. 그래서 이게 공별량으로 넣었을 때의 근무 형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연령을 똑같이 맞춰줘도 근무 형태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그래서 기술 통계 보면은 이번에도 현장직이 더 평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 스트레스가 아니고 아까랑 다르죠? 네, 회복 탄력성이죠. 네. 회복 탄력성이 근무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혹시 이거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건가요? 다들 더우신 것 같은데 하나는 켜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이죠. 직급에 따라 조직 지원 인식과 회복 탄력성의 종합적인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종속 변수가 2개인 거죠. 아까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2개였고 이번에는 종속 변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다별량 분산 분석을 할 거고요. 독립 변수로 직급을 넣어줄 거고 종속 변수에 조직 지원 인식과 회복 탄력성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석에 똑같이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이번에는 일별량이 아니고 다별량이죠. 이원 배치 분산 분석과 공분산 분석은 일별량으로 했고 여기 있는 다별량 분산 분석은 다별량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다별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종속 변수에다가 저희가 조직 지원 인식과 회복 탄력성을 넣어주시고요. 고정 요인에다가 직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분석 가셔서 직급을 사후 검정 변수로 넘겨주시고 저희는 쉐페 할 거니까 쉐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누르고 똑같이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이랑 동질성 검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다별량 분산 분석이 진행이 되죠. 다별량 분산 분석은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동일하게 유형률이 0.557이죠. 0.05보다 높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동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도 0.05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편은 말고 직급에 대한 거를 봐야 되죠. 절편의 거가 유의하다고 해서 얘가 유의한 게 아닙니다.
직급에 대한 것을 봐야 되고 얘가 0.05보다 지금 다 높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다별량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죠. 얘는 지금 다별량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뭐 밑에 있는 것을 해석 보면은 분산 동질성 검정도 이제 각각 0.05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급에 대해서 조직 지원 인식과 회복 탄력성이 둘 다 유효율이 0.05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거고 얘들도 각각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절편을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내가 하고자 했던 직급 요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편은 유의미할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직급을 확인했을 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조직 지원 인식과 회복 탄력성이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후 검정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푸실 거고요. 저희가 배운 게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넣어 놓을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 박스 위에다가 여기 KMO 바틀렛 검정 결과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붙여 넣으시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제가 Q에서 유의미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유의미하다 아니다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다른 그런 질문 사항들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니까 확인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습은 딱 이렇게 실습하는 거는 요거로 이렇게 똑같이 7가지가 나올 거고요. 이 외에 그냥 사지선다 문제 간단하게 5개인가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풀어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6월 13일이죠. 이때 수업 시간 때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학교는 안 오실 건데 각자 개인 집에서 수업 시간대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에 오픈이 LMS에 오픈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5시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간이면은 3시간이면은 될 것 같아서 구조방정식은 시험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저희 구조방정식 하고